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의문의 변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 중세문법에서 의문의 변동을 대하는 것은 좀 낯설 수 있죠. 그런데 의문의 변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도 문제를 보셨겠지만, 자, 이제까지 출제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 출제된 문제, 그러니까 2019년 의문론은 계속 출제가 되다가 좀 멈췄어요. 그래서 2018년도 출제가 안 되다가 2019년도 출제되고 2020년도에는 출제가 또 되지 않았죠. 자, 근데 이게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의문의 교체 또는 대치, 그 다음 탈락, 첨가, 축약 등을 다루겠는데요. 현대와 어떤 관련성을 고려해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파음화나 비음화나 경음화, 모음조화, 반모음화, 경약화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얘는 유음화나 국유음화. 국유음화는 예를 들어서 18, 19세기에 일어나는 의문 현상이죠. 그래서 이 유음화, 국유음화는 의문의 교체, 첨가, 탈락, 축약 등을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의문 변동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파음화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평파음화,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기역,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8종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적용되는 의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국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자, 쌍기역, 기역이나 쌍기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역으로 평파음화가 이루어지죠. 음절 말에서 말입니다. 음절의 끝에서. 자, 그 다음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그 다음에 시읒 등도 디귿으로 실현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피읒 같은 경우가 무엇으로 실현됩니까? 비읍으로 실현됩니다. 현대 국어의 평파음화와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사실 이 평파음화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난번에 했는데요. 우리말은 내파와 음절 말에서의 내파와 또는 불파화가 강하게 실현되는, 자, 영어로 해서 내파나 불파화가 없는 게 아니지만 우리 한국어는 무척 강하게 음절 말에 내파와 또는 불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얘들은 음절 말에서 자신들의 음가를 제대로 가지고 잊지 못하고 그 음성적 자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음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음절 말에서 기역으로, 디귿으로, 그 다음에 비읍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현대 국어의 평파음화가 되겠죠. 자, 그럼 중세국어는 다르냐? 중세국어도 마찬가지죠. 음절 말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니응의 8종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적용되는 의문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역 같은 경우는 음절 말에서 이 8자음으로 발음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역 같은 경우는 음절 말에서 무엇으로 실현돼야 됩니까? 자, 기역으로 실현이 돼야 되는 거죠. 지읒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실현돼야 되죠? 시옷으로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세국어의 평파음화나 현대국어의 평파음화는 기본 개념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쵸? 현대국어는 음절 말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몇 가지입니까? 7가지 자음이 있죠. 7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세 때는 8종성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이런 차이는 있네요. 자, 그래서 피읍이나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와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현대국어는 피읍이 비읍으로 평파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중세 때는 순경음 비읍이 있네요. 음절 끝소리에서 음절말이라는 조건에서 받침 피읍이나 순경음 비읍은 받침 비읍과 같이 발음한다. 자, 그래서 닙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피읍이 음절 말에 나타났죠. 이 경우에는 비읍으로 실현이 되고 있고요. 딥고 이것도 피읍이 디귿으로 실현되고, 순경은 비읍입니다. 순경은 비읍인데 음절 말에서 무엇으로 실현됩니까? 비읍으로 실현이 됩니다. 자, 티읕이나 히읗 같은 경우 디귿으로 실현이 되는데요. 현대국어와 차이가 나는 점은 히읗이 들어가죠. 현대국어에서도 여러분 히읗은 디귿으로 실현이 되기도 하고 축약이 되기도 합니다. 디귿으로 실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이 교육을 제외하고 티읕과 히읗이 음절 말에서 무엇으로 받침 디귿과 같이 발음하는 것. 미 티읕이죠. 음절말 티읕.
자, 뭐가 됩니까?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not, 히읗이죠. 이건 뭐죠?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현대와 같습니다. 이건. 지읒, 치읒, 반치읒 같은 경우는, 아하, 여러분들 지금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네요. 현대 국어는 기역이나 쌍기역이 기역으로 실현이 되는 데 반해서, 즉, 기역과 관련된 평팔음화가 중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쵸? 자, 이게 현대 국어의 가장 큰 차이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역과 관련된 평팔음화가 없구나. 자, 지읒이나 치읒, 반치음은 다 무엇으로? 시옷으로 실현되는 것, 음절말에서. 받침, 지읒, 치읒, 반치음은 받침, 시옷과 같이 시옷으로 발음한다. 겉도, 그래서 지읒이죠. 그러니까 시옷으로. 그 다음에 막건을, 얘도 시옷으로, 빛과, 시옷으로, 빛과. 자, 그 다음, 젖띠. 자, 제가 이제 학교에서 4학년, 제 수업에 4학년, 제가 문학교육은 아니고 교과교육을 수업할 때예요. 제가 이제 교과교육과 문학교육 두 가지를 제가 맡아서 수업할 때. 근데 4학년 녀석이 남자예요. 남자애가 제 수업을 들었어요. 4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1학기 때 다 수업을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녀석을 좀 되게 괜찮게 봤죠. 뭐 결과는 안 좋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심각하게 사투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 저녁에 소주 한 잔, 학교 앞에 소주 한 잔 마시면 이 녀석이 자기 교사님 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뭐 온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휴학하고 휴직만 떠올라서 휴학하고 계속 자기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다는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너무나 낮은 겁니다. 4학년 2학기 때 리포트에 심각한 표절 때문에 제가 학점을 뒤로 낮춰버렸는데, 원래는 A 이런 식으로 1학기 때 주다가 표절만큼은 절대 용서가 될 수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발음을 너무 사투리가 심하니까 발음을 못해요. 한국어 발음을.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고쳐줘요. 저도 참 남들이 볼 때 참 지독한 인간이에요. 말할 때마다 한마디 다 고쳐주는데, 자, 네 집에 빚이 너무 그렇게 많은 거야? 아니, 저희 집에 빚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냐고? 너 집 빚공장이야? 아니, 빚이, 그건 빚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빚이, 그럼 지겠겠죠. 국어교사가 된다는 애가 이런 식으로 모든 발음 자체가 방금 전에 얘는 사소한 하나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걸 잡았어요, 계속. 근데 쉽게 밝혀집니까? 왜 우리 한국어는요, 정말 시옷의 힘이 강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음절 말에서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저항을 하잖아요. 저 음소, 우리가 팔정성 다룰 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끝까지 저항하는 게 시옷이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치읓이나 아니면 지읒으로 발음이 되는 음절 말에서 지읒으로 끝나는 것들을 지금 현대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 시옷으로 발음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옷의 힘 정말 크죠. 빛가, 얘가 이제 치읓으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시옷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거죠. 빛가. 젖띠, 얘도 시옷. 자, 그래서 지읒, 치읒, 반치음. 이 직고 같은 경우는 직고, 시옷으로, 음절 말에서는 시옷으로 실현이 되는 것, 이게 평팔음합니다. 자, 근데 평팔음에 예외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반치음으로 실현되는 거죠. 얘가 왜 평팔음화의 예외가 되죠, 여러분? 아까 앞에서 나온 게 뭡니까? 8종성으로 제한되어 있다. 근데 8종성식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반치음이 8종성에 끼어 있습니까? 없죠. 이 반치음은 다뤘어요, 우리가. 근데 지난 시간에 반치음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었는데,
팔정성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관되게 정성으로서 계속 사용됐던 것, 그리고 이 반치음이 정성으로 사용되는 예들을 가지고, 자, 이런 성격을 가진 것들이 반치음으로 정성의 반치음이 사용된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평팔음의 예외에 해당되는 건 팔정성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 반치음들, 팔정성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반치음이 계속 사용되고 있죠. 자, 지금 얘들을 보면. 그래서 시옷으로 실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세국어에서 평팔음의 규칙에 의하면 시옷으로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치음이 계속 정성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평팔음의 첫 번째, 그쵸? 그 다음에 방향성이 다른 평팔음화를 했습니다. 젖 플러스 잡고, 젖 플러스 나니. 그래서 젖 잡고, 젖 나니, 엿 잡고, 엿 플러스 잡고, 엿 잡고. 지읒, 치읒과 같은 치음은 치음이 시옷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지읒, 치읒과 같은 치음은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지읒이나 치읒이나 반치음은 시옷으로. 자, 그래서 이 지읒이나 치읒과 같은 치음은 뭐죠? 치음이 시옷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설음인 디귿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음인 디귿.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평팔음하의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음운의 변동을 알기 위해서는 현대 국어도 자음체계나 몸체계가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그 다음 중세 국어에서도 음운의 변동을 제대로 이해하시거나 또 음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음체계와 모음체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평팔음은 좋은 방식의 변화이지만 후음 이웃은 좋은 위치를 바꾸어 디귿으로 실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음은 팔정성에 속하는 전청에 자음이 없다. 이거 다루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자, 그런데 이런 관점의 문제가 현대 국어에서 아주 예전에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운의 변동을 공부하실 때는 지금 중세는 중세 자음체계, 그 다음 현대는 현대 자음체계표를 옆에다 놔두고 그 음운의 변동, 이 음운이 어떻게 좋은 방식 또는 좋은 위치로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럼 그냥 맹목적으로 밑줄 긋고 외우는 것보다 효과는 몇 배 더 좋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음체계표와 모음체계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를 놔두고, 자, 이렇게 여기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 조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순경은 비읍은 비읍으로, 그 다음 피읍은 비읍으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설, 순, 치, 후 입술 소리는 그대로 입술 소리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티읕은 디귿으로, 그 다음에 지읒이나 치읒 같은 경우, 반치음 같은 경우 똑같은 치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똑같은 치음으로 이동을 한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읗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지금 다른 것과 비교를 하면 히읗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 한번 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읒, 치읒, 반치음은 전청 시옷으로 지금 이동을 했고요. 순경은 비읍이나 피읍 같은 경우는 전청 비읍자로 이동을 했고, 티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히읗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열린 히읗으로 가야 되는데 열린 히읗은 형식적인 자음으로서 음가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히읗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 슉 디귿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것 이해되시죠? 평팔음화는 좋은 방식의 변화이지만 후음 히읗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 좋은 위치를 바꾸어서 좋은 위치를 바꾸어서 디귿으로 실현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후음이잖아요. 후음인데 지금 어디로 이동합니까? 설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좋은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좋은 위치의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이게 객관식 시험, 우리 교원임명이 주관식에서 다시 객관식이 된다면 답지의 출제가 될 수 있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건
분명히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국어입니다. 현대국어에서 평파르마가 되겠죠. 현대국어의 평파르마를 바라보시면, 자, 위치가 지금 동일합니다. 그쵸? 위치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뭐죠? 이것도 위치가 동일하죠? 자, 양순음, 그 다음 치조음, 그 다음 연구계 음에서 일어나는, 자, 음은 변동 현상입니다. 현대국어는 그래서 종 위치는 동일한데 반해서, 종 위치는 종 방식, 예를 들어서 격음이나 경음이 평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방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중세국어에서는, 자, 중세국어 특히 히읗에서는 종 위치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현대국어와 비교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현대국어와 비교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국어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현대국어와 지금 여러분들이 예전 교육과정과 지금 교육과정의 차이가 뭐냐? 예전에는 중세 현대와의 통시성이었는데 요즘에는 중세 근대 현대와의 통시성이고요. 관점이. 자, 그 다음 또 당연히 중세를 공부하실 때 현대와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이해도는 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맹목적으로 공부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밑줄 긋고 깜지 쓰면 내 머릿속에 암기하면 된다. 아니요. 절대 그러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평파르마도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자음체교표를 통해서 바라보고 또 현대와 비교를 해보니까 좀 더 이해는 확대가 되고 이해가 더 깊게 될 수가 있다는 것 이해되시죠? 이제 아셨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들어갈 음운의 변동입니다. 교체 음운의 변동 비음화입니다. 자, 비음화, 화라는 것 자체가 자, 아닌 것이 긴 것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비음화는 치조음, 디귿, 티읕, 비읍이 비음, 니은을 만나 비음, 미음,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는데 꼭 이렇게 공부하시더라도 이렇게 자음체교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나와 있는. 자, 그래서 시점 디귿, 티읕, 비읍이 비음, 미, 니은을 만나서 아하, 현대국어와 차이점이 여기에 있네요. 현대국어는 디귿, 기역이 무엇을 만나서 미음, 니은을 만나서 무엇으로 변하는 겁니까? 미음, 니은, 이응으로 변하는 것. 뒤에 있는 이 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으로 실현된다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중세와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현대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건 뭡니까? 이 하나만 공통적이 되네요. 아니니 이것도 공통적이네요. 아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통적인 중세와 공통적인 것은 비읍,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자, 미음이 아니라 뒤에 비음, 미음이 나타나지 않고 니은이 나타난다는 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비읍은 미음이 되고 디귿은 니은이 되고 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아하, 기억이 없군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기억 자체가 아하, 피음화에서 기억, 그 다음에 또 니은도 마찬가지죠. 니은과만 뒤에 후행하는 음소가 니은이라는 것. 자,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니은이 됐다. 문노라 같은 경우를 바라보면 디귿 플러스 니은이 만나서 자, 뭐죠? 니은이 만나서 니은으로 실현되는 거죠. 니은으로 실현되는 것. 걷다. 자, 디귿이 니은을 만나서 걷난. 자, 니은으로 실현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티읕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첫 번째 경우 디귿 플러스 니은, 자, 니은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영어의 활용형이나 자, 합성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자, 티읕 플러스 니은이 니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영어의 활용이네요. 부 플러스 난. 자, 그래서 티읕이 무엇으로
현대국어가 같네요. 그쵸? 몰랐는데 현대국어가 똑같네요, 여러분. 티읕이 지금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음화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지금 무엇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여러분 치조음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비음화의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니은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아하, 이제 알았다. 지금 2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1번의 전제가 되네요. 그쵸? 티읕이 평파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비음화의 조건이 갖추어지므로 비음화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음운의 변동이 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히읗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가 되나요? 히읗도 평파음화가 이루어지죠. 디귿으로 평파음화가 이루어진 다음 이렇게 자, 평파음화가 이루어지니까 비음화의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니은으로 실현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변동 양상은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크게는 이 두 가지네요. 1번과 3번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의 경우 티읕이나 히읗 같은 경우 디귿으로 평파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비음화의 조건이 갖춰짐으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조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 플러스 니은이 니은이 된다. 자, 이것도 현대 국어와 같죠, 여러분? 자, 현대 국어 같은데요. 비읍 플러스 니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비읍 플러스 니은 자, 비읍이 니은을 만나면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미음으로 바뀌어지죠. 자, 그래서 비읍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번과 3번의 경우 현대 국어의 비음화와 같습니다. 비음동화와 차이가 나는 점은 자, 기억과 관련된 비음화가 없다는 것, 중세에는. 그리고 자, 현대 국어에서는 비읍, 디귿, 기억이 뒤에 만나는 음소가 니은, 미음인데 반해서 중세에는 미음이었고 니은을 만나는 것. 자, 이 차이점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밑에 현대 국어의 비음화의 규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기술되어 있는 것. 이 물음표가 왜 나오니?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중세 국어의 음운 변동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쵸? 현대 국어 어떤 차이점, 자, 첫 번째, 중세국어의 음운 변동 공부하실 때 현대 국어와 비교해서 하시라. 두 번째, 자음 체계, 모음 체계표를 꼭 옆에다 놔두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라. 그쵸? 자, 그건 방금 전에 말했던 두 번째 여러분들 조언은 기본적으로 중세국어의 음운의 성격도 고려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할까요? 아니요.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이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음운론이 지금 2018에도 출제 안 됐어요. 2020년도에 출제 안 됐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출제되는 경우가 사실 정말 보기 드물었습니다. 왜? 항상 출제됐거든요. 자, 그런데 2019년도 가장 최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맵살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맵살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 설명한 거, 어두장군 출제 문제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회대 3층에 바로 앞에 후주라는 맥주집에서 권씨라는 아줌마하고 제 선생님이 남성 선생님도 계셨고요. 권씨라는 아줌마하고 서로 간에 그걸 계속 부딪혔어요. 그 여자가 이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음운의 변동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제가 이걸 해설을 했죠. 그랬더니 딱 한 명이 그랬답니다. 아,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정말 화가 난 게 뭐냐면 무식하는 것들이 자기가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고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고 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정말 그런 애들 교사 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식만으로 충분하게 이 문제의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이 문제의 답을 풀 수가 있는데, 자, 2019년도에 출제됐던 이 문제, 국어 받침의 발음 변화입니다. 국어 받침의 발음 변화. 한마디로 이건 뭐죠? 자, 평파르마가 떠올라야 되겠죠, 여러분? 받침의 발음 변화라면. 현대 국어 하면 평파르마를 금방 떠올렸을 건데, 중세 국어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게 뭐야? 라고 이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 받침의 발음 변화는 평파르마 관련이 되고요. 발음 변화는 결국 음운 변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음운 변동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이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 음운의 변동 현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